한번 볼게요, 얘들아. 106페이지 지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108페이지 보시면 되겠다. 자, 108페이지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4번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또 나왔어. 문학작품에서는 화자는 타자, 얘들아 타자라는 말이 조금 낯설면 그냥 대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와 나는 대상이 나왔네. 자연물로 대표되는 그럼 이거 얘들아 이제 여기서는 자연물로 읽으면 되겠다. 화자는 자연물과 본인을 동일시했다. 이게 공통점이네. 오케이. 이렇게 치환시켜가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화자와 누구를 자연물을 뭐 했다? 동일시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네. 자, 계속 해볼게요. 가는요, 여름 동안 폭풍을 이겨내고 활짝 꽃을 피운 백일홍. 백일홍과 자기를 뭐 했다? 동일시했겠네.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는 한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오케이, 자연물이 나왔네. 일단, 가의 자연물은 뭐였다? 백일홍. 그럼 백일홍의 상태가 중요하겠다. 그치? 근데 백일홍이 어떤 상태인지도 얘기를 해줬어. 폭풍을 이겨내고 활짝 꽃을 피웠대. 오케이. 백일홍이 여름 동안 뭘 이겨냈대요? 폭풍을 이겨냈대.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꽃을 피워냈대. 오케이. 약간 스토리가 똑같네. 앞에 봐. 백일홍이 여름에 한 것은요. 이 폭풍, 마이너스겠지? 이 폭풍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냈다. 아주 좋은 거네. 그런데 이 대상을 보고 화자가 뭘 했는지 봅시다.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는 한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잘 봐. 이 자연물을 동일시 할 거잖아. 동일시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다. 지울게요. 자, 지우고 누구? 화자와 동일시 할 거래. 근데 이것을 보고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뭐 했다? 회상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것과 뭔가 비슷한 것들을 겪은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동일시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어떤 경험을 마치 어떤 마이너스를 겪었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음은 분명히 플러스겠지? 과거에 회상한 것들은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를 꿈꾸는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거 잡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103페이지, 103페이지는 현대 시집이야. 자, 어디야, 페이지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우리 까만색 박스 갈게요. 폭풍을 이겨내고 붉은 꽃들을 피워낸 백일홍. 오케이, 조금 더 디테일. 얘들아, 어떤 꽃? 붉은 꽃이야. 디테일 추가할게요. 여기 그냥 꽃 아니네. 폭풍을 이겨내고 어떤 꽃? 붉은 꽃. 붉은 꽃을 피워냈대. 자, 계속할게요. 그걸 통해서 절망을 극복한 시래요.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견딘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화자는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화자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거를 백일홍처럼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 자, 그게 여름이래요. 근데 이 제목 좀 봐봐. 여름의 끝이야. 잠시만 있어봐. 요게 되게 잘 쓴 시야. 이게 쉽지만 안 쉬워. 너무 잘 써서 안 쉽거든. 앞에 봐요. 여름에 백일홍이 한 것. 폭풍을 이겨내고 붉은 꽃을 피워냈어. 마이너스를 견뎌내고 플러스를 얻어냈구나 라는 백일홍을 보면서 자기의 체험을 떠올리거든요. 약간 스포를 좀 해보자면 자기도 마이너스를 겪었어. 백일홍처럼 플러스를 한번 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인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 여름이라는 건 지난 여름이 되겠죠. 그 여름 동안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일단 경어체를 쓴다라는 건 진지한 자세야. 그치? 그 여름, 지난 여름, 이제 회상하는 거야. 백일홍은 무사했습니다. 왜 무사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폭풍이 엄청 났거든.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아니, 우리 집 마당에 백일홍 나무가 있어. 근데 그 여름에 엄청나게 막 우박, 헤일이 아니었죠? 뭐였지? 그거 수업해가지고. 뭐였니?
뭐야? 아, 폭풍. 뭐 헤일이 아니라 폭풍이요? 폭풍이 엄청나게 와서, 아우, 저 무사할까 했는데, 와, 얘가 엄청나게, 붉은 꽃들을 엄청나게. 이거 얘들아 꽃 핀 거야, 얘들아. 알겠죠? 붉은 꽃들을 엄청나게 매달았대. 뭘 이겨내고? 폭풍을 이겨내고 붉은 꽃을 매달았다. 훌륭한 나무네. 쓰러지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의 붉은 꽃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그 여름에 이 백일홍이 한 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내 이야기는 내가 분홍색 칠해놨지. 백일홍은 노란색, 나는 분홍색이다. 분홍색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때 똑같은 그 여름에 나도 폭풍 속에 있었어. 이해됐니, 얘들아? 나도 폭풍 속에 있었어. 이게 동질감이지? 이래서 동일시 하는 거야. 나도 백일홍 나무도 똑같이 그 여름 폭풍을 겪었어. 이해됐니? 근데 나의 절망은 붉은 꽃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홍색이 매우 어려워. 얘들아 잘 봐. 백일홍 나무도 폭풍을 겪었어. 근데 나도 폭풍을 겪었어. 앞에 보세요. 이게 백일홍 나무. 자, 얘도 폭풍을 겪었어. 이게 마이너스를 겪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겪고서도 붉은 꽃을 매달았어. 이 마이너스를 이겨내고 얘는 플러스로 나아갔다라는 뜻으로 붉은 꽃을 썼거든? 근데 화자는 어떻게 썼냐면, 나도 그 여름에 똑같이 폭풍을 겪었어. 이 마이너스를 겪었어. 이 마이너스를 겪었을 때 내 마음엔 뭐가 생겼냐면은 내 마음엔 붉은 꽃이 생겼어. 이 내 마음의 붉은 꽃은요, 야,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에 슉슉 상처가 났어요. 그 붉은색이니까 한번 해봤어요, 얘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니네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붉은 꽃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식어를 좀 봐봐.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 자, 이 붉은 꽃 누가 매달아놓은 거라고? 절망이 붉은 꽃을 매달아 놨다고, 얘들아. 이거 절망이 매달아 놓은 꽃이야. 이거 좋은 꽃이야, 나쁜 꽃이야? 이거 나쁜 꽃이야, 얘들아. 이거 세모칠걸, 씨. 이 내 마음의 붉은 꽃은 누가 매달아 놓은 거야? 절망이 매달아 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잘 봐. 얘는 폭풍을 겪고도 뭘 표현했어요? 붉은 꽃을 표현했어. 여기서의 붉은 꽃은 플러스야, 얘들아. 이해되니? 조심해야 돼. 근데 잘 봐. 절망이 장난하듯 매달아 놓은 이 붉은 꽃은, 앞에 봐. 폭풍을 겪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봐. 붉은 꽃이 쓰러지지 않은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여기서 붉은 꽃이 쓰러지지 않은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이해돼요? 요게 어려워.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근데 다시 읽어볼게요. 그 여름 나도 그 백일홍 나무랑 똑같이 폭풍 속에 있었어. 근데 절망은 붉은 꽃들을 매달아 놨는데 그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어. 그 절망들이.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붉은 꽃과 나에게 있는 붉은 꽃은 마이너스지만 여기에 있는 붉은 꽃은 어떤 꽃이야? 좋은 거였어, 얘들아. 시련을 이겨내고 피운 꽃이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절망이 피운 붉은 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애들. 폭풍에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 나갔어.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나도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은 장난처럼 나중에 처리할게요. 장난처럼 붉은 꽃을 매달았지만 거기 내가 조심하라고 써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거기다가 니네 스타일대로 좀 중요하다라는 표시 좀 해주세요.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그 꽃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대. 절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얘들아, 그 백일홍 나무에 대한 수식어 봐봐.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 백일홍 나무의 꽃들이래. 앞에 봐봐. 아니, 폭풍이 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불처럼 꽃을 뿜어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얘들아. 얘가 실제로 넘어지겠어? 의인법이죠,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의인법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 백일홍 나무들의 억센 꽃들이, 자, 여기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잘 봐. 얘가 지금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우리 집 마당이야,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마당에 앞에 봐. 첫 번째 파트가 중요해. 요거 해석이 첫 번째. 우리 집 마당을 피로 덮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돼버려? 이게 아까는 여름이었어. 여름에 폭풍을 이겨내고 붉은 꽃을 피우지 않았나요? 이 제목이 뭐야?
그 여름의 끝 아니에요? 오케이. 시간이 지났어. 여름의 끝이야. 그 여름의 끝에는 이 붉은 꽃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떨어지지 않겠니, 얘들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 집 마당을 붉은 피로 덮었다라는 거는요, 이 꽃들이 다 진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앞에 봐. 붉은 꽃들이 떨어졌네. 와, 이걸 보고 얘가 뭘 생각하냐면 내 마음의 붉은 꽃도 언젠간 저렇게 떨어지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게 첫 번째 루트에 대한 해석. 이게 난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 왜? 제목의 의미를 봤을 때. 왜냐면 제목이 여름이 아니야. 여름의 끝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붉은 꽃을 매달았네. 내 마음에 야, 왜 이래 오늘. 내 마음에도 붉은 꽃이 매달렸어. 근데 내 마음에 붉은 꽃은 떨어져 나가질 않아. 근데 피로 물들어. 언젠간 떨어질 거야 나도.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두 번째 루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고 이렇게 만발해서. 이해되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을 하든 간에 나도 언젠간 저 붉은 꽃처럼 이 나무의 붉은 꽃처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로 귀결되는 결론은 똑같은데 루트가 두 개로 해석이 돼. 근데 이제 나는 내 해석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루트로 났어. 이거 내가 왜 강조하냐면 선생님이 그 수특 문학 사용 설명서 내가 이거 체크해온다 그랬잖아. 수특 사용 설명서에는 나랑 순번이 바뀌어 있어. 거기에는 1번이 수특 사용 설명서는 1번이 꽃이 만발했다. 그래서 내 마당을 피로 물들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그 여름의 끝에 낙화된 모습. 요렇게 필기가 되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약간 여기에 무게중심을 좀 실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내 필기에는 둘 다 있긴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는지 또는 이걸로 수업하신다고 하니까 요 그대로 1, 2번은 요 순서로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 순서처럼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선생님의 취향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근데 약간 맥락상 이게 내가 너무 세뇌일 수도 있는데 맥락상 그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니? 제목이 좀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3년 가겠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내뿜는 그 백일홍의 억센 꽃들이 내 좁은 마당을 붉게 덮을 때야. 붉게 덮을 때라고 읽으면 돼. 붉게 덮을 때 이게 뭐야? 꽃이 다 떨어지는 거야. 왜? 이제 여름의 끝 무렵이거든. 그때 나의 절망도 끝났습니다. 왜 나의 절망이 끝나는 거야? 내 절망의 붉은 꽃도 떨어집니다. 이 꽃이 여름의 끝에 떨어질 때 내 끝꽃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 맥락이. 그래서 제목이 여름의 끝이구나. 이해됐니? 자, 근데 두 번째, 이 꽃이 만발할 때라고 해석해도 나쁘진 않아. 제목만 못 갖다 붙일 뿐이야. 이 꽃이 만발할 때, 얘들아, 이 꽃은 어떤 꽃이야? 이 폭풍을 이겨낸 플러스 꽃이야. 이 꽃이 만발할 때, 내 꽃은 다 떨어질 거야. 요렇게도. 내 마이너스 다 떨어질 거야. 요렇게도. 이해됐니? 예,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을 회상하면서 그 폭풍 속에 나도 있고 백일홍도 있었는데, 얘는 이겨내고 난 못 이겨냈네? 나도 쟤처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작품.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근데 헷갈리죠? 이 붉은 꽃에 대한 의미가 상반됐다라는 거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장난처럼이라는 말이 선생님 물결 표시를 조금 진하게 해놨어요, 얘들아. 자, 앞에 봐. 그 여름에 이 폭풍 안에 있을 때 절망이 장난처럼 붉은 꽃을 달아놨어. 이 붉은 꽃은 상처라 그랬지. 내 마음의 상처. 절망이 장난처럼 상처를 갈기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진짜 장난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야.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어때요? 커다랗지.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라고 하지만 장난처럼이 아니야, 얘들아. 아까 전에 마당을 피로 물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으로 본다면 내 꽃을 떨굴 때, 내 마음에 난 꽃을 떨구는, 내 마음에 난 상처를 떨궈낼 땐 그만큼 내 살점이 뜯어나 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움이 이제 감수돼야 되는. 이해됐니? 그래서 이게 장난처럼이라는 건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체험을 회상한다라는 게
상당히 갖다 붙이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거기다 일부러 지난 여름이라고 읽으라고 써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지난 체험을 갖다 놨다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붙여넣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지난 여름이라고 읽으면 아 이게 그래서 지난 체험을 회상하는구나 라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정도 하시면 그 여름의 끝은 마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갈게요. 반어법 방금 했어요. 나왔죠? 자, 오랜만에 물결 나왔다, 얘들아. 물결은 내가 어떤 거라 그랬지? 이 표현상 특징으로는 당연히 따라오는 세트 효과. 그래서 확인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어법 맞고요. 말 건네는 투 아니고요. 지우법 나왔어요. 지우법 아까 어디 나왔니? 장난처럼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색채, 붉다. 너무 많이 나왔죠? 자, 당연히 색채였으면 이미지 선명해집니다. 자, 의인화 나왔고요. 하지만 의인화를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건 아니었네요. 자, 기억과 니은 할 수 있겠네요. 자,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 맞고요. 백일홍과 화자의 유사한 상황 맞고요. 나도 백일홍도 둘 다 어디에 있었어요? 폭풍에 있었어. 얘들아, 공통점 뭐야? 나도 백일홍도 둘 다 폭풍 속에 있어서 차이점 뭐야? 얘는 이겨냈지만 얘도 붉은 꽃 매달았고 나도 붉은 꽃 매달았거든? 근데 얘는 붉은 꽃 어떤 거야? 플러스였지만 나는 그 붉은 꽃이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몰 A만 갈게요. 붉은 꽃은 백일홍이었습니다. 희생정신 아니고요. 상실의 고통도 아니고요. 즐거움도 아니야. 물론 플러스지만 플러스라고 해서 모든 정서를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야? 얘들 이 백일홍은 어떤 거야? 고통을 감내하고 얻어낸 결실? 이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아주 예쁘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위로는 괜찮죠. 앞에 봐요. 왜 이게 위로야? 내 붉은 꽃은 마이너스지만 이게 여름의 끝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 것도 떨어질 거야. 또는 만발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뒤에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가 3번에서 답이 나오네요. 3번 나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를 조금 볼게. 선생님 그 밑에 빨간색 박스 갖다 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거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수특 사용 설명서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자료 있으면 가져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여름과 그 여름의 끝으로 가고 있는 모양 보이나요? 자, 그 여름 갈게요.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했고요. 붉은 꽃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근데 화자는요, 폭풍 한가운데서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났으나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절망의 붉은 꽃이라고 넣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넣어놨고요. 실현과 절망의 상황이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잘 봐. 지금 수트 거기에서 백일홍의 낙화, 꽃들이 마당을 피로 덮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필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둘 다 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낙화한다는 건 절망의 끝이다. 그러면은 아마도 요 순서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꿔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가 작품이었고요. 자, 나머지 이제 나 작품으로 가봅시다. 나 작품 하려면 4번. 108페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로 합시다. 나. 여기는 또 무슨 자연물이야? 제목이 나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제목도 잘 지어야 돼. 그 여름이 아니야. 그 여름의 끝이잖아, 얘들아. 그치? 제목도 잘 지어야 돼. 나. 가봅시다. 나 읽어보자. 나에서 화자는 비틀리고 소외된, 벌써 나무가 마이너스네.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서 시기가 늦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대. 이렇게 되네. 너무 많았지. 무슨 나무라고?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를 보았대. 그걸 또 누구랑? 화자랑 동일시했대. 근데 이 화자도 디테일하게 이미 나왔네. 시기가 남들보다 늦었대. 벌써 나왔네, 얘들아. 둘 다 뭐네. 둘 다 지금 약간 마이너스 상황에 있네. 그치? 계속 읽어볼게요.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약간 플러스의 내용은 안 나온 것 같네, 얘들아. 근데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결론이 계속 절망하면서 끝났을지 아니면 플러스로 이야기가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겠네요. 자, 선생님이랑
본문으로 갈게요. 내가 페이지를 어디야?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까만 색깔 박스부터 볼게요. 병들고 늑된 대상인 그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이 시에 이렇게 볼까? 왜 있잖아, 우리. 벚꽃이 막 만발해 있는 거야. 만발해. 뭔지 알지? 근데 여기 벚꽃 만발하면 안 되는데 시기가 늦어야 돼서 이미 벚꽃이요 만발했다가 다 졌어. 이미.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또 느낌이 안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이미 막 벚꽃이 막 이렇게 막 만발해 있어 막. 그래서 이 화자가 여기를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쁘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뒤에 이 늑된 나무를 본 거야. 근데 이 늑된 나무가 또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알아? 그냥 이 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꽃망울이 져 있어. 근데 그 꽃망울이 아직 안 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냐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서서 계속 얘를 바라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 머무니 여기에 머무니 여기에 머물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 동질감. 나도 좀 늦었는데 너도 좀 늦었네?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빨리 피어나렴. 이 봄이 끝나기 전에 피워낼 수 있겠지? 잘 봐. 여기서 이거 다 할게 그냥. 이 봄이 가기 전에 피워낼 수 있겠지? 그리고 여름에면 파릇파릇한 싹 예쁘게 낼 수 있겠지? 그리고 가을이면 그 파릇파릇했던 싹 단풍까지 들 수 있겠지? 하고 계속 물어봐. 그럼 얘들아, 얘는 이 늦가기 나무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다는 건 사실 이 나무한테 너 이 봄이 끝나기 전에 꽃 피워낼 수 있겠지? 여름 때 파릇파릇한 나뭇잎 흩날릴 수 있겠지? 가을에는 붉은 단풍 맺힐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너도 늦고 나도 늦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늦지 않게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하는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야. 동질감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다 했어, 이 시 이제. 요거까지 그냥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와. 어디 표현이 어렵게 나오냐면요. 여기 표현, 가을의 단풍 있죠? 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가 진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막 벚꽃들은 이미 빨리 폈다가 빨리 진 거야. 여기 막 꽃 막 날리고 있어. 알겠죠? 빠른 거죠, 빠른 거. 미처 자기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나무를 발견했지요. 그 모습이 뭐야? 늦은 모습. 늦은 모습이 부끄러운지 그 나무는 시멘트 계열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를 감춰놓고 앞줄 아른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야, 너무 서러운 모습이다. 여기 지금 사실 뭐도 있었던 거야? 여기에 다른 나무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그치?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잔뜩 매달고 있는 멍울. 멍울 뭐야? 이게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 멍울 어딘가가 안쓰러웠지요. 연민.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는 지금 나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자기 얘기, 이제 동질감 나오기 시작해. 아직 안 나왔어? 미안. 자, 아직도 나무 얘기야.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불꽃 성화. 너도 꽃을 피우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할까, 불꽃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꽃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라고 하는 거, 예상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에 멈춰 서 있었죠. 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산에서 내려와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시절,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지난 시절이죠.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그 늦된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죠. 이 봄이 가기 전에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 노란색 파트 봄이 가기 전에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런 거야. 여기서 꽃을 피우고 나서 아직 뭐 이렇게 엮으면 될 것 같은데 봄에 꽃 피어내고 파릇한 잎새 돋아내서 이 여름에 파릇함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까지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파릇한 잎새까지는 괜찮아. 근데 잘 봐.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여기서 소신공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불교 용어인데 소신공양, 소신 내 한 몸 불사질러서 불태워서 공양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야. 내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뭐야? 내 한 몸 다 온 마음으로 노력한다라는 거거든. 이 단풍을 맺기 위해서 온몸으로 노력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단풍은 결실이야. 이해되니?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몸으로 노력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난한 소지가 뭐냐면 잘 봐. 선생님 봐봐. 이게 불교 용어라서 그래. 부처님한테 뭔가 소원을 빌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다가 매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걸 불태우나 봐. 근데 그걸 소신공양, 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불타면 어때요? 그게 빨갛게 불타잖아. 그치? 그걸 나무로 치면은 붉게 타고 있는, 붉게 타는 단풍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불교 용어를 보조관념으로 쓴 거고 그 불타는 소지가 빨갛게 물든 단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불교에서요. 야, 내 소원을 쓴 종이를 불태울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태우는 거거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단풍도 마찬가지야. 나무가 여름에 이 봄에 꽃 피우고 여름에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단풍이 되기까지는요. 온몸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소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그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소박한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 여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간단해. 앞에 봐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 나무를 보면서 아직 이 봄이야. 늦은 나무를 보면서 얘도 봄에 꽃 피우고 여름에 파릇한 나뭇잎 맺히고 그 나뭇잎이 가을에 빨갛게 단풍 맺힐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듯이 이 얘기는 모두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해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불타는 소지, 혜원아, 불타는 소지는 비유하는 말이었다. 단풍을 비유하는 말이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혜원아, 요거를 풀러. 요거 하면 무조건 자. 이거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요거는 자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가난한 소지 있죠. 가난한 소지. 그것도 해석이 두 개예요. 만발한 꽃이라고도 해석이 돼 있고요. 단풍이라고도 해석이 돼 있는데 나는 그 불타는 말 때문에 단풍에 나는 좀 더 힘을 줘서 단풍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얘들아. 이것도 수특 설명서에 보면은 만발한 꽃 또는 단풍 이렇게 두 개가 다 써 있어. 근데 나는 단풍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져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어법 파란색 쫓아오시면 됩니다. 반어법 없고요. 말권투 아니고요. 직유법 안 나왔고 색채어는 나왔어요, 얘들아. 색채어는 어디 나왔니, 얘들아? 푸릇한 잎새 나왔네요, 얘들아. 불타는 도 우리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있니, 얘들아? 네, 요 정도. 자, 그러면 요걸로 얘들아 색채였으면 당연히 대상의 이미지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 맞고, 의인법은 나왔지만 내적 갈등은 아니죠. 의인법 어디 나왔어요, 얘들아? 나무가 요렇게 아직 꽃 못 피워서 여기 숨어 있었는데 나한테 들킨 게 부끄럽대. 그죠? 의인법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되겠습니다. 미음이 틀렸는데요. 자, 미음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 나무도 푸른 잎새 내달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었죠. 자,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아니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 b. 불꽃성화, 그 나무에 맺힐 불꽃성화, 기대와 소망이었죠. 희생 아니고요. 상실의 고통 아니고 긴장감 아닙니다. 결실 맞고요. 결핍 아닙니다. 자, 그럼 가능성이니까요. 망울이 져 있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이 봄을 지나 늦된 나무가 여름도 지나칠 때 가난한 소지를 지펴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화자가 자연물이죠. 자연물과 같이 소외된 처지에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아니, 이 부분은 지금 플러스라고. 기대감이라고, 기대감, 소망.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네. 요 정도 하시면 현대식 9번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미 눌러주세요.